이 시간에는 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서장은 대혜종 교수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송나라 때 사대부들 나라에 높은 지위에 있고 지위도 높지만 또 앞서 나가는 지식에 있어서든지 앞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선을 지도를 어떻게 하셨냐. 지금까지 이제 그래도 적지 않은 분을 가르침을 받는 분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큰 포인트들은 공부를 올바르게 하는, 그러면은 다들 누구든 각자가 자기가 올바르게 한다 주장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혜종 교수님께서 부처님 법이 고요하게 만들고 편안해지고 당장에 괴로움이 크고 정말 이제 목구멍까지 차올라가지고 힘들다, 그런 입장인 거라면야 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부처님 법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편안함은 별 상관없다. 오히려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고를 상관하지 않는다.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편안하지 않을 때 편안하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모두의 질문인 건데, 그래서 부처님 법도 찾는 거고, 아니면 기타 등등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 해보고 또 그렇게 해준다라면서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혜종 교수님께서는 유의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하지만 부처님 법은 전혀 상관없다, 그런 거 하고, 나는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수행도 하는 거고 부처님 말씀 보는 거고, 부처님 말씀 보면 또 실제로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근데 뭘 너가 본데 아니라 그러냐, 이런 반대를 정면으로 이제 마주하셨었겠죠, 분위기가. 그래서 큰 공부를 한 아마 제 제자 가운데 한 명일 텐데, 증시랑 그 다음에 이참정. 처음에 증시랑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6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참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맛을 본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맛을 본 이참정도 그제서야 믿음을 내고 가르침을 구하지만 그 전에는 긴가민가 했다. 의심 반, 분노 반.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 하던 거에 대해서 대놓고 뭐라 그러시니까. 그래서 당신께서도 편지 사이사이에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구업을 짓는데 감당한다. 안 그러면은 지금 부처님 법이라고 널리 가르치고 또 거기서 수행하는 자들이 실상은 그냥 고요함을 만들고 조용함을 만들고 편안함을 만들고
만드는 것은 무조건 깨지고 유통기간이 있고 지금 사정이 좋을 때 자기 살림살이 넉넉할 때 그때는 충분히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치더라도 건강이든 환경이든 그런데 나중에 그만한 사정이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무너지는 건데 이제 그런 가르침을 펴시는 대종고 스님이고 또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가지고 가나선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진소경에게 답하는 편지 두 번째. 51살 때 1139년에 이만에 경산사에 계실 때 답하신 편지다.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하시길이라는 거는 진소경이 첫 번째 편지 받고 또 답장을 보내왔겠죠. 대종고 스님께. 그런 거는 지금 이 책을 엮는 상황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추측할 수 있죠. 말씀하시기를 진소경 당신이 나의 여태껏 편지에서 나름 터득함이 있은 뒤로 늘 시끄러운 가운데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나서는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나서는 항상 스스로 점검하기를 아직 있는 힘을 다한 공부가 없다. 여기까지가 요 가르침 받는 진소경이 편지에서 쓴 걸 갖다가 직접 인용을 하신 겁니다. 대종고 스님께서 스스로를 이제 좀 낮추면서 나의 여태껏 편지에서 나름 터득함이 있은 뒤로 이 나라는 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종고 스님을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 받아서 나름 터득함이 있은 뒤로 늘 시끄러운 가운데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나서 항상 스스로 점검하기를 아직 있는 힘을 다한 공부가 없다. 스스로 뭔가 마지막 한 걸음이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해 끝낼 곳인지라 만약 다시 있는 힘을 다해 점검하려 한즉 오히려 멀어질 뿐이라. 옛날 위부의 노화엄께서 노화엄은 회동선사 화엄을 널리 가르쳐가지고 이제 별칭이 화엄인 모양이신데 이 노화엄께서 불법이 평소 생활하는 곳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과 차 마시고 밥 먹는 곳과 말로 서로 문답하는 곳과 일하는 모든 곳에 있으니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또 오히려 옳지 못하니라 라고 하셨다. 이 또 과거에 선사의 말씀을 인용을 또 하시면서 이런 까닭에 바로 피할 수 없는 곳을 마주하여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여 점검하려는 마음일랑 절실히 삼가할지어다. 공부를 한참 화두 들고 공부를 하는 중인 거예요. 지금 편지를 받는 이 진소경을. 그런데 스스로가 그러면 편지 보내온 것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게 그런데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에선 스스로 점검을 합니다. 아직 내가 있는 힘을 다한 공부가 없다라고. 그런데 뭘 점검이냐. 공부할 때 그냥 공부만 하는 거지. 뭔가 시끄럽고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나서. 그럼 내가 지금 공부를 똑바로 하고 있는 거냐? 어디쯤 온 거냐? 막막하니까 자꾸 자기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거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딱 100명씩 모여서 하니까 옆에 사람 하는 것도 구경하는 거고, 남들이 점검 받을 때 하는 소리도 또 귀 기울여 들어보는 거고.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피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여 피하려고 들지 말고, 그거 다 피하는 거에 한 가지 모양일 뿐이다. 점검하려는 마음일랑 절실히 삼가할지어다. 조사께서 분별이 나지 아니하면 티 없이 맑고 또렷하여. 분별, 늘 분별인데 일상에서 분별이고, 그런데 공부할 때만큼은 그 분별 계산기 내려놔 봐라. 뭐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죠. 그 힘 덕분에 여태 잘 살아온 거고 계속 윤회를 해온 건데, 근데 그 분별이 나지 않으면 티 없이 맑고 또렷하여 스스로 미친다라고 조사께서도 하셨고, 말씀을 또 방거사는 일상생활의 일들이 다름없는지라 단지 내가 스스로 짝하여 어울릴 뿐 제각기 취하고 버림도 없고 곳곳마다 어긋남도 없도다. 불다 푸르다 누가 이 이름 붙였는고 언덕과 산들은 한 점 피마저 다했도다. 신통과 묘용이여 물 깊고 나무 나름 이로다. 나무 나름 이로다. 보통 이제 표현은 이제 물 깊고 나무하고 일상, 이제 산에 살면서 일상과 다를 게 없다. 그게 신통이고 묘용이다. 라고 하셨고, 또 옛 성인께서 다만 마음을 두어 분별하거나 헤아린다면 마음으로부터 헤아린 것은 사실 모두가 꿈이다. 라고 하셨으니 간절히 기억해 지닐지어다. 지금 보면은 늘 한 3분씩 인용하세요. 공부를 한참 할 때 사실은 이 방거사의 말씀이라든지 일상생활의 일들이 다를 게 없으니까, 다를 게 없는데 어긋날 것도 없고, 그런데 단지 내가 거기에 짝 해가지고 어울릴 뿐이다. 취하고 버림도 본래 수행하고 정진할 때 취하고 버림이 없고, 일상에서는 취하고 버림이 있고, 그런 경계가 아니라 맛을 한번 보고 나면 일상생활이 늘 그저 취하고 버림이 없고 어긋날 것도 없고 물 깊고 나무하고 이게 다 신통이고 또 묘용인데, 그런데 너가 지금은 아직 공부하기 전이니까 요 맛을 본인이 직접 봐가지고 긍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부할 때 자기 공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데 믿고 내 말 믿고 그냥 공부만 해라, 화두 들어라. 피할 수 없는 때에 헤아리려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 모두가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라. 사실 영리함을 상대할 필요도 없고 또한
두남을 상관할 필요도 없나니. 아무튼 그 영리하다, 둔하다는 일도 간섭하지 말며, 또 그 고요하다, 심란하다 그런 일도 간섭하지 말라. 공부 한참 할 때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너가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아직 있는 힘을 다한 공부가 없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부족해가지고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인간에. 그런데 영리하다, 둔하다 뭐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고요하다, 심란하다, 공부 잘 된다, 아니면 정진이 뭔지 한철한 거 잘 하라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앉아서 정진을 하고 1시간 앉아서 정진하는 내내 그냥 뭐 살림 사는 문제로 심란하다. 그래도 간섭하지 말라. 피할 수 없는 때를 마주하여 뜻밖의 심, 또 의, 식에 무명 자루를 잃어버리면, 뜻밖의, 그러면은 이런 망상들이죠. 생각을 이제 늘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결에 뜻밖의 이게 쉬어지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결에 손뼉 치며 크게 웃으리니 명심하고 명심할지어다. 이 일을 만약 터럭만큼이라도 공부하여서 증득하려 한즉 어떤 사람이 손으로서 허공을 잡아 만지려 함과 같으니, 공부해서 증득하려 한다면 허공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 다만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라. 그러므로 응접거든 얼마든지 응접하고, 고요히 앉으려거든 마음대로 고요히 앉되, 앉을 때 앉음에 집착하여 궁극의 경지를 삼지 말지어다. 요즘 삿된 스승들이 허다하게 묵묵히 비춰 고요히 앉음으로 구경법을 삼아 후학을 시켜서는 잘못을 남김으로 내가 원수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저들을 꾸짖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말법의 패단을 구하겠노라. 대종도 스님, 당신의 편지 이렇게 끝났네요. 당신의 이제 입장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밝히시고 응원하는 거죠. 괜히 이게 사대보고 하니까, 그러면 어려서부터 유학의 예법을 배웠을 테고, 그러면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고, 여기에 아예 그러면은 이거 있는 건데 하등 도움 안 된다, 공부할 때. 네, 제가 부족해가지고 여태까지 보아온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이런 마음을 내는 거니까, 이게 설령 형식으로 쓴 거여도 대종고 스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세요. 늘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할 때 이 사대부들은 특히나 이게 큰 방해라는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그거 다 이제 계산인 건데, 자기가 자기한테 점수를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점수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돌이켜보는 것 자체가
한참 공부를 하는데 온 힘을 다해도 부족한 판에 그러면 잠시 멈추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이게 늘 세상 일을 그렇게 해온 거고 그 계산이 정확할수록 그러면은 또 일 잘한다 그러고 또 존중받는 거고 이제 그래 왔겠지만 이제 그거를 한번 쉬어야 된다. 계산을 내려놔라. 영리하다, 둔하다, 고요하다, 심란하다, 시끄럽다, 조용하다,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앉음에 집착하여 조용히 만드는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 앞에 편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 지금 진소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묵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지금 대종고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제 사대부들이 대부분이 다 그랬던 거겠죠. 앉고 고요히 만들고 그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궁극의 경지를 삼지 말지어다. 그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소경은 이렇게 편지 2번 보내고 끝났어요. 더 뒤에 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여튼 편지가 너무 끝나서 조금 아쉬운데 다음 편지 조금만 앞부분만 한번 구경해 볼게요. 조대제에게 답하는 편지. 이것도 신 하나이셨을 때 쓰신 편지인데 조대제, 대제 그러면은 지위 또 소임의 이름이죠. 말씀하심을 낱낱이 다 알았노라. 당신 보내온 편지 제가 잘 이해했다. 부처님께서 인용 마음이 있는 것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마음이 있으면 다 불성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곧 불성이다. 라고 하시니 이 마음은 세간의 번뇌인 망상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위 없는 큰 깨달음이 위 없는 위 아래 뭐가 높다 낮다 이렇게 모양으로 얘기하는 깨달음이 아니다. 모양 없는 큰 깨달음을 낸 마음을 일컬음이니 그 마음이다. 만약 이 마음이 있다면 성불하지 못할 리가 없느니라. 사대부가 도를 배우되 흔히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만듦은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돌고 돌아 믿음이죠, 결국. 무위법을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에 주변에서 그럼 한번 이런 수행해 보시라고 누군가가 권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권선을 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또 여러분들도 주위에 권선을 할 때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실지도 또 인연 따라 다 가지가지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인연 있으면 얘기 안 해도 먼저 야, 나 너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볼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무위법을 그러면 어쨌든 입 벌려서 소리를 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그럼 뭐 결국은 이제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유의법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위 없는 큰 깨달음이 아니라 위아래가 있는 이제 그런 말을 우선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그래도 그런 말에 인연이 돼가지고 꽤 동참이 되었다. 그러고는 한참 그 가마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힘드니까. 쉽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이게 그러면은 내가 기대를 한 뭐가 좀 좋다. 그러면 내가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런데 내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넘어설 만큼 내가 힘들면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믿음으로 인연으로 사대부가 도를 배우는데 흔히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만드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때는 이미 그러면은 불교다 하고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묵조라고 봐야 될 텐데 대종고 스님께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그러면 기존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대종고 스님께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 그래도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어찌어찌 대종고 스님께 법문을 듣든 아니면은 가르침을 그래도 한번 내가 받아보기는 받아보는데 이게 내가 아는 거를 저렇게 대놓고 공격을 하고 나는 분명히 효과를 봤는데 아니면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거는 삿대다라고 면전에다 대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기대할 것은 이런 확고한 믿음이다. 이게 없으면 처음부터 한번 걸러지는 거고 이제 묵조에 대한 비판 아니면은 무위법에 대한 말 자체가 와 닿기가 힘든 거고 아니면 그 한번 걸러지는 거는 어찌어찌 잘 버텼다 치더라도 또 공부하다가 보면은 여태까지 앞서서 편지를 보내오신 분들이 써놓은 것처럼 하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이 좀 실력이 없는 거 아니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제가 부족해서 잘 안 되네요. 이게 설령 진심으로 내가 부족해서 잘 안 됩니다. 이 진심이죠, 이게. 그렇지만 그래도 그 밑바닥에는 믿음이 약하다. 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100%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명의다.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이 말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말인지 지금 그런 걸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부처님께서 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인지라 모든 착한 법을 길러내며 의심의 그물을 끊어 없애고 애욕의 물결에서 벗어나 열반의 위 없는 길을 열어 보인다. 뭐에 대한 믿음이냐? 부처님 아니면 지금 또 앞에 선지식이다. 대종고 스님이다. 이 믿음이 아니라 무위법에 대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살아온 농사 짓는 공식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고 또 내가 그거는 또 좀 잘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라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과거급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럼 그 믿음이 확고하냐 이거죠. 또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더 자라나게 하며 믿음은 능히 열애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고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에 둔한 근기로 깨달아 끝낼 수 없을진된 다시금 부처님의 종자를 마음의 밭에 심겠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고 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납득하긴 쉬운 것 같으나 오히려 깊고 원대하나니 다만 흡족하게 여겨라 반드시 속이진 않을 것이니라. 이에 말투로 써놓으셔가지고 더듬더듬합니다. 깊고 하신 말씀에 둔한 근기로 스스로를 말하는 거겠죠. 조대제. 둔한 근기로 깨달아 끝낼 수 없을진데 이제 각오가 이렇다.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고도 깨달아서 끝낼 수 없더라도 다시금 부처님 종자를 마음 밭에 심겠다. 수학은 당장의 수학은 돌아보지 않겠다. 그냥 지금 이번 생 하는 데까지 하고 그게 그냥 종자 심고 그걸로 끝나더라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납득하긴 쉬운 것 같으나 말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 당신이 조대제가 이 편지를 요 구절을 쓰실 때 그 마음이 깊고 원대하나니 저는 그 대종고 스님이 나는 너의 마음이 얕지 않음을 다 이제 보고 있다. 이제 칭찬 또 응원 다만 흡족하게 여겨서 반드시 속이진 않을 것이니라. 다만 흡족하게 여겨라 반드시 속이진 않을 것이니라. 여튼 편지는 우선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뒤에는 또 뭐라고 하실지 칭찬으로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으로 끝내신 적이 없어가지고 앞에 편지들이 이참정을 제외하고는 거기는 대종고 스님을 만났을 때 직접 만났을 때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정상 멀리 간 다음에 편지로서 그 뒤에 내가 공부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마음에 좀 뭔가 막히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내 스스로는 큰 대법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한 이후에 드는 의문점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참정은. 여튼 다들 근념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안거증 수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